방금 소개받은 오늘의 강의를 맡게 된 박윤란입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좀 이번 강의가 제일 부담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제 리더십도 해주시는데 제가 리더십을 제가 할 단계라기보다는 좀 많이 받아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재능들이 또 많으셔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또 이번 기회에 제 재능이 뭐가 있나 제가 뭐 좀 잘하는 게 뭘 있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정말 드라이한 사람이구나, 뭐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조금 생각했던 게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무대에 서면 다 이제 너무 프로처럼 강의를 잘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잘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 또 저같이 특별하게 재능이 없고 이런 사람도 이제 하는 거를 좀 보면서 다음에 혹시 강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처럼 처음에 무대 쓰시는 분들 좀 부담 없이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재능이나 또 리더십을 막 해드릴 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요번에 이제 이번 기회에 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 연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유산화를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선 이렇게 이걸 보시면 저는 제가 제 전직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임상병의사인데요. 보통 병원에 가시면 어디가 좀 불편하신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소변 검사, 뭐 대변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심전도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저는 대부분 그냥 혈액 검사 쪽에서 일을 했어요. 뭐 심전도나 뇌파 쪽에 다 분야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게 오래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또 제가 또 했던 부분이 QC, 정도관리 부분.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부분이고 좀 기관이 크고 전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품질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 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뭐 제약회사처럼 그런 품질로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위급 사항이 생겼을 때 이제 이게 사람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신속하게. 근데 신속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실수가 많을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그런데 되게 신속하게 빨리 결과를 처리해야지 실제로 환자의 건강이나 아니면 후속 조치. 그래서 필드에서 또 일하는 분들, 간호사분들, 또 간호사 뭐 어떻게 보면 병리사분들. 그래서 이 QC 부서에서는 의사 선생님 한 분, 이제 각각 그 기관마다 다 품질관리 부서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각자 그 팀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 한 분, 간호사 선생님 뭐 한 분, 저희는 또 직종이 뭐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임상병이라는 한 명이나 두 명.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도와주는 행정해 주신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걸 많이 도와주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본사에서 여기 앉아서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전산 프로그램이 저희는 회사에 따로 있었거든요. 사내 전산 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살짝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좀 이렇게 뭔가 전산적으로 이렇게 뭔가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편하게 그게 완벽하게 전산 개발팀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지방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본부에서 또 해가지고 바로 그 전산 개발팀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개발을 해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오늘은 뭔가 이렇게 뭔가 많네요. 안 그래도 저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멘트 잊어버려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전산 같은 것도 이제 받아요. 그럼 처음에 뭔가를 만들기 전에는 TF를 만들어서 의견들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거기에 많이 참여를 좀 했었어요. 저희 팀의 의견. 저희는 전산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의견을 많이 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보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현장에 쓸 때 불편한 걸 의견을 주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견을 잘 안 주잖아요. 저는 열심히 줬던 사람이에요. 화면까지 캡처해서 이건 이렇게 순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업데이트돼서 프로그램 바뀌면 되게 사람들이 편리하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좀 보완하는 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QC 부서 갔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현장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다 자료를 정리해서 본부에 올리면 본부에서 전산개발팀에서 우선순위대로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좀 보완하는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품질 부서에서 제가 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임상병사가 됐을 때 제일 많이 떨렸고 힘들었던 게 체열이에요. 저희는 간호사 같지 않게 현장에서 막 환자를 만나고 이런 일은 많이 없어요. 물론 심전도 뇌파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그쪽에서 일을 안 했고 혈액 검사 쪽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 콜렉션이 이 체열이에요. 그런데 진짜 너무 떨려요. 이게 정말 찌르면 얼만큼 힘을 줘야지 이게 베인으로 이로 들어가서 얼만큼 힘을 주고 이렇게 피스톤을 당겨야지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백큐으로 되는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체열할 때. 요즘은 백큐으로 이렇게 자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공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천천히 찌르면 너무 아프겠죠. 그럼 막 이제 이분들도 이렇게 쫓자는 티가 나잖아요. 떨고. 그러면 하고 나면 막 멍도 들고 그러고 나면 더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감이라는 거, 이렇게 필드에서 일할 때도 파트너님들이 막 상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결국은 그 감이라는 거는 한 10,000번을 거치면 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도 체열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체열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시검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베인에 여기에 정말 혈관이 없는 분들 누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여기구나. 여기를 요만큼 넣어서 요만큼 찌르고 이렇게 해서 빨리 빼면 사람들이 덜 아프구나. 환자분들이. 아니면 이제 검진할 때도. 그럼 그것도 나만의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고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 이분이 뽑으면 안 아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이 체열하고 좀 비슷한, 처음에 너무 떨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고 나면 맨날 집에 오면 후회가 너무 많아. 나 왜 이런 얘기 했지? 또 요만큼만 할걸. 이런 게 반복되는데 저도 직장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운 적이 한 번 있어요. 체열했는데 환자분이 멍이 너무 심하게 든 거예요. 이분이 컴플레인을 막 했는데 내가 그냥 제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초창기 처음에 이제 입사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10년을 체열을 하고 20년은 체열을 안 했어요. 그 다음은 검사 파트 쪽으로만 가서. 그런데 지금도 제가 20년을 안 했는데 체열을 하려면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바로 별로 떨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유산화 일도요, 처음에 너무 떨렸잖아요. 그런데 이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걸로 많이 떨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다 알아서라기보단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현장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긴장을 덜 하니까 그래서 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의 힘은 결국은 현장을 많이 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렇게 제 직장 생활하고 비교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산화도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맨 처음에도 이렇게 리더님 하는 표현을 유산화에서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더스, 지금 이렇게 리더스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알아보면요, 리더는 역할이 있으면 리더래요. 역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골드가 되면서 역할이 주어졌잖아요. 어디 분과에도 소속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리더스라고 하는구나.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렇게 알게 된 그러면 리더스라고 하는 게 맞네. 뭘 잘해서 리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리더로서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역할 중에는 매니저, 리더 이게 다 합쳐져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보통 어디 백화점에 가도 그냥 호칭이 그런 매니저님 하고 실제로 진짜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는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게 매니저래요. 그러니까 일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약간 팀장님 같은 역할? 근데 막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팀장님을 막 리더라고 하진 않았어요. 저도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저도
팀장이 됐을 때 약간 내가 생각하는 건 뭔가 리더 같은 걸 약간 꿈꿨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주는 역할과 아래에서 또 제가 이렇게 직원으로서 있을 때 역할에서 약간 조금 제 머릿속에 충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또 직원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리더는 다른 거더라고요. 리더는 변화와 발전. 근데 제가 좀 회사에서 그런 팀장이 됐을 때 고민은 저는 약간 리더가 되고 싶은데 약간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리더는 변화와 발전을 중요시하는, 그걸 추구하는 게 리더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매니저일 때도 리더의 역할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리더일 때도 매니저 역할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뭐 하나만 더 독립적인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유산화에서 리더를 이제 제가 돼가는 과정이, 지금도 리더는 아직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자랑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직장 이제 예전 동료들 만나면 너무 옛날에 팀장을 했을 때도 뭔가 내가 이게 리더 같은 느낌은 아니고 위에서 내가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뭘 자꾸 하라고 하시고, 근데 저는 뭐 제가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직원들한테 푸시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정립이 돼야지 이게 이분들한테도 좋다고 생각해야지 제가 좀 움직여요. 전 또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팀장 어떤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좀 이거 직원들이 이렇게 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저거 푸시하셔서, 원장님, 그분을 이제 전국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었거든요. 조직에서 사람들이 진짜 딱 가면 다 이렇게 벌벌 긴다고 하죠. 그런 분인데, 제가 근데 저는 약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져가야 될지 아닐지 고민을 할 때 계속 푸시를 하셔서 제가 어느 날은 먼저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원장님,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직원들한테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움직일 건데 아직은 제가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직원들 위한 거라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이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와서 좀 자랑하는 게,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 근데 내가 리더가 아니고 리더가 부족한다는 걸 여기서 너무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매니저 역할만 잘해도 되게 괜찮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존경도 많이 받고 멘토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 매니저 역할만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좀 사람이 너무 인색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게 좋은 선배였고,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정도만 됐으면 되는데, 유산은 좀 다르더라고요. 리더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리더가 정말 필요하고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전 유산화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부심에 대해서 나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채찍질하게 되고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 약간 직장 다닐 땐 충분했다고 좀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존중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도 많이 받고 관계들도 참 좋았거든요.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팀장님, 제가 일반 직원이었을 때도 상사하고도 관계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오히려 유산화 와서 정말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화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 저를 되돌아보고 집에 가서 반성하고 또 뭐를 더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게 리더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유산화의 리더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는, 그럼 아까 매니저가 있고 리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뭐가 다르냐면요, 리더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책임을 갖고 하는 역할이래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물론 성장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멘토링 같은 거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어느 때는 진짜 힘을 배에다 주지 않으면 이게 결절이 있다 보니까 다치지가 않는 거예요. 힘을 주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고,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도 한번 숨을 많이 들어 마시고 나오는 순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한 번에 안 돼. 그 다음 이게 연속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뭐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멘토링 같은 걸 하면서, 스포너님이 이렇게 형제라인 리더님인데 제가 할 때는 이제 목소리가 힘드니까 나 요번 키스 거의 이제 쭉 했던 것 같아요. 이직 되면서부터. 근데 이제 하면은 목소리가 목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막상 들어가면
제 형제 이렇게 제 라인도 아닌데 막 형제 라인인데도 우리가 막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나중에 나올 때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도 영향력을 우리가 주변에 하라고 스포너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그 스포너님이 여기 있는 분들 다 알려주고 싶은 만큼 막 그분들한테도 막 각자 피드백 해드리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조직이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내가 나랑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내가 했던 경험을 막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래서 또 유산화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지금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이렇게 힘들다고 갔는데 하고 나면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안에서 또 맛보게 해주는 게 우리 그로잉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자꾸 눌러서. 그래서요. 리더는요. 사람이 아니고 역할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거기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스페이스X 이런 데서는 되게 멋진 리더가 되기도 하지만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갖다 놓으면 또 이렇게 거기서 엉망진창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역량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이 잘 나한테 맞는 역할을 내가 찾기도 하고 또 역할을 맞는 걸 또 드리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들한테.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반대로 누를까요? 네네. 그래서 근데요 리더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요. 리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팀이라고 하는데 이 팀도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해요. 이 말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저희 스포너님들이 저를 팀원으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주시고 길러주시잖아요. 그래서 팀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팀원들을 멋지게 만드는 게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는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팀원을 모아서 완벽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래요. 그럼 이 보완적인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호 보완, 그러니까 팀원들이면 서로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팀원이면 아무래도 리더는 힘들겠죠. 상호 보완하고 도와주는 팀원들, 내가 각자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구성원들을 잘 도와주게 만들고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완벽한 성과를 내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리더로서 너무 부족해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시간이 저 약간 재반성하는 시간 약간 이런 모드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저는 리더는 리더도 완벽하지 않고 이 완벽한 걸 완벽하지 못한 걸 팀이 채워주는데 그 팀은 또 팀원이 채워주는 거라는 거. 그 팀원들도 이왕이면 내가 팀원이라면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 스포너님의 팀을 보완하려는 마음 이런 거를 갖고 내가 해야지 그대로 복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내가 리더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태도래요. 태도. 그러면 태도는 인간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태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결과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되죠. 근데 행동을 할 때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 그럼 저는 태도에서 어떤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긍정. 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 할 때. 그냥 저한테 항상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긍정이요. 뭔가 의견을 내는데 우리가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네 맞아요 이런 긍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반대 의견. 왜 더 좋은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야 되니까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도 네네 이렇게 해요. 내 의견도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그런 긍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역할도 충분히 이제 모르는 건 얘기를 저도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아는 게 있다고 하면 좀 용기를 내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떠나서 그럴 때는 이게 아니면 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한 긍정은 뭐냐면 제가 주어진 거, 그냥 정해진 거 저한테. 오늘 내가 미팅하는데 저한테 맡겨진 상황 있잖아요. 그냥 그걸 저는 항상 긍정으로 그냥 풀어요. 그리고 제 파트너님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거보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거 해봐요.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항상 우리는 제가 스포너님들에게 뭐 파트너님들이 뭔가 어려워하고 불만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제가 긍정으로 항상 마무리를 하잖아요. 제가 같이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 그냥 무조건 들어요 이거보다. 그러면 되게 인정을 많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이런 게 있어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감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캐치해서 빨리빨리 좀 알려드리면 이게 조금 시너지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긍정에서 이런 얘기 지금 현장에서 제가 뭐 파트너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할 일은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런 긍정의 멘트를 초기에 내가 컨택하고 싶은 사람, 뭐 이대 미팅 가서 마이스토리 풀 때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저는 책을 그렇게 잘 읽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읽었던 것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끼친 게 시크릿.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 인생이 유산나 만나기 훨씬 전이죠.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나 왜 이런 거 있을 때 마지막에 걔 너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기 딱 들어가게 나 벌렸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진짜 맨날 저걸 잘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 어쩌다 한번 요걸 나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여기 이런 느낌이 중간중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크릿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감사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운이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들도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내가 운이 없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유상아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계속 운이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근데 엄마가 어느 날부터 나는 운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운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인복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난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전 상상하는 거 좀 많이 했었거든요. 시크릿 있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뭔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그곳을 들어가서 내 차가 들어가는 모습, 지문인식하는 모습, 내가 차를 세우고 또 다시 지문인식해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운 갈아입고 이런 모습을 상상했을 때 다른 분들은 내가 그곳을 다시 가고 싶을 때 10년이 걸려도 못 가는 걸 저는 1년에 갔어요. 전 남들이 쉴 때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쉬고 할 때 그 쉴 때도 전 그 상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믿어요. 시크릿을.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도 이거 이렇게 너가 얘기하는 거, 너가 운이 좋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운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제가 기억하건대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막 구체적인 공부를 A를 풀어야 돼, 이 참고서를 읽어야 돼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거의.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보고 좋았던 영상, 오늘 엄마가 좋았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 좀 우리 집은 역할이 약간 아빠가 우리 꼼꼼한 걸 하고 저는 그냥 이게 그렇게 큰 좀 틀을 얘기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초기 사업자들 만나면 저는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도구를 만나요. 그리고 저는 인복이 너무 많아요. 여기 갔더니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인복이 많았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전 그렇게 느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정말 괜찮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제가 웃을 수 있을 텐데 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그분들이 누구랑 일하고 싶겠어요. 그죠? 운이 좋고 인복이 많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저랑 하고 싶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진짜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시크릿을. 근데 제가 여기 유산서 느낀 게 시크릿으로 여기 굉장히 많이 그런 것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산화 하려고 그 책을 읽었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전 직장의 어떤 인사발령 이런 히스토리 또 연관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유산화 만나려고 내가 그런 과정들을 거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년 초니까 제가 먼저 선창하면 한 조씩.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인복이 많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걱정할 시간은 없잖아요. 내가 막 잘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저는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는 시간보다는 방법을 찾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도 누구를 이렇게 우리 남편한테 누구 좀 소개해줘 그러면 이제 거절당할까 봐 우리 남편은 그런 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괜찮다고 나는. 그래서 저는 항상 초창기에도 그럼 그 다음으로 나는 그런 거절을 받았을 때 난 낙심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생각해 나는.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야 너 그런 거 되게 대단한. 그러니까 남을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우리 남자들이 더 그러잖아요. 나는 안 해. 나는 근데 나는 누굴 위해서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도련님을 컨택을 되게 오래 했어요. 친도련님. 근데 안 됐는데 내가 도련님 이거 왜 안 하지? 나 너무 답답해 막 이러면 아니 내가 자기 좋으라고 얘기해야지 나 좋으라고 얘기해? 막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너 솔직히 너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나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근데 내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지. 나는 도련님이 안 하더라도 난 여기서 성공할 자신이 있어.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서라도 난 성공할 거야. 그런데 나는 도련님하고 함께 성공하고 싶어서 기회를 주고 싶은 거라 내 우선순위는 도련님을 위한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진짜 초창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다 그런 걸로 주변 사람들이 알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긍정이면 걱정보다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그 시간을 물론 걱정도 하겠지만 방법 찾는데 우리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게임한다 그러면 일단 탁 이제 기분이 약간 게임할 때 그 맨날 저희 팀에서도 하면 제일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게임하고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거 못하는데 저는 뭔가 따라하고 뭔가 이렇게 뭐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하는데 그냥 창조적인 거가 완전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산하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이걸 하면 좋다. 그럼 이제 제가 따라한 게 이거 미라클 머니인데 2년 반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따라는 했어요. 따라하는 거는 좀 해요. 그래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책을 편한 거 읽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 책이 건강제품 가이드북이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한 곡씩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내가 혼자 앉아서 다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곡씩 하니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제품 가이드북 이런 거 하고 지금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전 좀 물어봐서 따라하는 건 잘한다 그랬잖아요. 적극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괜찮다. 김주은 우리 에메랄드님이 저는 끌어당김을 제가 하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데다 적용해서 할 줄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전 따라하는 건 좀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해서 자세히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새해 우리 이런 거 해볼까요? 미라클머니 맨날 요인원인서 해요. 이렇게. 근데 너무 잘 좋으시대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또 열심히 알아봐야죠. 전화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고. 근데 너무 친절히. 우리 그룹이 뭐 유산화 문화도 그러겠지만 특히 우리 그룹은 다 막 알려주시잖아요. 내일처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럼 저 이렇게 해보면 될까요? 그때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렇게 지금 50번 쓰고 또 나중에 10분 책 읽고 5분 책 나눔을 하는데 이렇게 시각화 영상을 하는 거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1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파트너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시각화랑 이거 영상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다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라고 했더니 진짜 안 해봤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알려드렸어요. 제가 했던 방법.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잠자기 전에 사람은 제일 고민이 많은데 잠자기 전에 고민을 없애야 돼요. 잠자기 전에 왜 그게 영적으로 다 연결이 많이 꿈도 꾸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제일 좋은 생각을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못할 때도 있는데 어느 때 의식적으로 맞아. 좋은 생각하고 자야지. 저는 그래서 잠이 원래 전 5초면 거의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깰 때까지 알람 울릴 때까지 그냥 자요. 한 번도 일어나질 않고. 그러니까 걱정을 좀 안 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좀 편안하게 자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좋은 생각하는 게 되게 좋대요.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아침에 막 바쁘니까. 근데 요새 이거를 또 하면서 아침에 잠깐 뭐 30초라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일어나서 움직이기 전에 내가 오늘 원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진으로 상상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미팅 가서 계획 잡는 데 시간을 많이 써.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화하고 영상화하는 걸. 그래서 그런 계획도 되게 좋은데 내가 이루어진 상태. 오늘 예를 들어서 3BC 받으러 왔는데 3BC인데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신나서 우리 슈퍼너님한테 막 전화하는 모습.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승급식을 하는데 그냥 승급하는 거 무대에 있는 거 말고 저는 그런 상상하거든요. 레드카펫에서 뒤에 우리가 스태프분들이 막 축하해 주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축하해 주시잖아요. 우리 리더님들이 거기 손에 닿는 촉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딱 올라가면 박정자 스포너님이 여기다 배지를 딱 달아주면서 안아주시잖아요. 그런 상상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승급하기 전에 옷을 미리 사놓는 것도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 옷을 입고 올라가는 상상하면 되게 좋거든요. 이루어진 상태로. 그랬더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방법도 공유하면서 하니까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막연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영상으로 상상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기 위에가 좀 잘렸네. 이게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이거 제품 특강 이제 가이드북 이거 건강 제품 가이드북 하다가 어느 날 인셀리전스를 제가 현장에서 설명하는 거를 여기 참석하는 분들한테 팁으로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그리고 나 너무 좋으셨대. 그래서 제가 그래 갑자기 나 이걸 프로모션 제 산하로 좀 제가 그냥 이렇게 좀 해볼까? 그래서 갑자기 오후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몇 분 키리더님들한테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해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거 이제 골드님한테도 그래서 인셀리전스 미국 특허 자랑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뭐 잘못되셨나봐요. 계속 반복이구나. 그게 더 재밌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셀리전스 미국 특허 자랑하기로 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방법은 미팅 관계식할 때 상대방 휴대폰으로 구글을 검색을 제안하고 이 번호를 불러주고 특허 번호를 불러주고 제가 이거를 아침에 요분들한테 알려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멘트도 좀 설명을 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대신 우리가 뭐 음성을 녹음할 수는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타임샤를 적용해서 제가 12월 달에 프로모션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방법을 생각하니까 뭔가 가끔 괜찮은 게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쩌다 뭐 걸리는 거죠. 얻어 걸리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팀이 이렇게 제 산하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자비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제가 급조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각각 한 장에 하나, 둘, 셋, 15장이에요. 각각 사진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들을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죄송한 게 그렇게 큰 프로모션을 걸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막 좀 약간 자부심도 생기고 이제 입대는 게 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글을 떠서 오늘도 이제 유산화 그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렇게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제 알리자고 이렇게 또 하고 근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재능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는데 너무너무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면 뭐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 유산화가 뭘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하면요. 이 사진 이렇게 제가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런데 원래 제가 이번에 3주년 기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할 때부터 3년의 그 여정이 딱 영상이 막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번에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앉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서 뭐 사진을 찍은 게 없고 근데 그로잉업에도 그 영상이 올라온 게 있나 해서 이제 막 했는데 이거에 넣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그 지나온 뭐 거기에 제 사진은 없었어요.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했던 그 지난 시간들 그걸 보면서 그냥
그냥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마지막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 레코니션 마지막에 또 은혜라는 노래를 편합선생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유 없이 제가 뭐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이 가사가 막 편합선생님 말씀 노래를 하시는 게 막 귀에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냥 그 음이 들렸지 가사가 들려서 막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눈물이 막 났던 것 같아요. 너무 우니까 제 옆에 양쪽에 계신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립스틱 묻은 건데 하면서 찢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진행보던 김윤영 우리 리더님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 주셨거든요. 그냥 눈물이 막 났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제 파트너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나 이번에 이렇게 처음에 영상이 나올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무대에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창피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파트너님들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파트너님이 저한테 정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정답. 스포너님 진심이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맞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너무 유산나의 진심이다. 그 유산나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나겠어요? 사실 돈을 얼마 많이 벌지도 못했어야지. 근데 많이 벌었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눈물이 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유산나에 대한 진심,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진심이 아닐까. 거기에 제 스포너님들, 제 파트너님들,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형제라인 리더님들이 있어서 제 진심 때문에 눈물이 그렇게 이유 없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심으로 저는 끝까지 유산한 사업을 정말 제 진심으로 할 거고 여기 있는 리더님들도 24년 진짜 유산화에 대한 진심은 저랑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 더 크시겠죠. 그래서 이 진심으로 유산화 비즈니스 24년 정말 멋지게 성장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